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펀드의 회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도 펀드의 회전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펀드의 회전율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좀 강조드렸을 겁니다. 이제 펀드의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교체가 자주 이루어진다는 거죠. 펀드의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펀드의 회전율이 낮을수록 그 종목들의 교체가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주식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뭐 최근에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펀드의 회전율을 이렇게 높이 해서 트렌드에 맞게 빨리빨리 교체하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펀드 매니저의 자질이 충분하고 그런 트렌드에 빨리 따라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펀드의 회전율이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런 걸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주식을 매수를 하면 펀드 매니저가 이제 펀드를 좀 장기적으로 종목들을 교체하지 않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 펀드의 회전율이 높은 것에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펀드 회전율이 낮은 것에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펀드의 회전율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조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피력을 했었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이런 분들도 펀드의 회전율에 대해서 낮게 유지되는 게 긍정적인 거,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 회전율이 100%다 이러면은 1년 정도의 펀드의 종목들이 한 번 정도 교체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설명을 들으시면 솔직히 좀 많이 안 와닿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교체가 된다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펀드에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이나 다른 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은 한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라고 한번 제가 펀드들을 몇 개 그 운영 내역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펀드의 회전율이 높다, 회전율이 낮다, 또 어떤 펀드의 회전율이 높아서 좋다, 어떤 펀드의 회전율이 낮아서 좋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펀드의 종목들이 교체되는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펀드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교체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3개의 펀드를 준비했고요.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 요게 지금 2016년, 17년, 2018년, 19년, 20년, 각 펀드는 그 분기별로, 그러니까 369, 12죠. 369, 12로 분기별로 한 번씩 영업보고서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펀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종목들의 평균 단가는 어떻고 수익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엑셀 시트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6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2016년 3월입니다. 매년 지금 3월로 했거든요. 2016년 3월에 이게 보유 종목이 이렇다는 거고요. 2017년 3월에 보유 종목이 이렇다는 거고, 이제 C컬럼 이게 지금 2018년 3월 기준 보유 종목, 2019년 3월 보유 종목, 2020년 3월 보유 종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과 17년에 보시면 CJ 제한통운은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2016년에 의해서 2017년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있었는데 뭐 2017년에 보시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없는 것 같으면 이건 이제 팔았다는 거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 여기 2016년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 엑셀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A, B 두 컬럼을 지정하고요. 이렇게 셀 규칙에 가서 중복값은 그러니까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있는 중복값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있는 이런 CJ 대한통운이나 대상 아모레지, 녹십자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유한 거죠. 반면에 2016년에 있었던 이 하얀색 요 컬럼들은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중복돼서 빨간색으로 색칠이 될 건데, 이제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요것들은 2016년 셀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2017년 안에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거는 2016년 컬럼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새로 샀다는 거죠. 한마디로 왼쪽에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했을 때 이제 그대로 종목을 이어서 가져온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왼쪽 컬럼에 이 두 개년도를 비교할 때 왼쪽 컬럼에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이제 팔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삼천대한제약, CJ, 오리온, 삼림식품, 크라운제가, SK케미칼 뭐 이런 것들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판 주식이 되고요. 반대로 2017년 오른쪽에 이제 하얗게 표시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새로 매수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2016년과 2017년을 보시면 뭐 삼천단제약, CJ,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을 팔았죠. 서흥, 한미사이언스, SKC, 삼성 SDS, 한원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뭐 이렇게 많이 있죠. 뭐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판 거고요. 여기서 2017년에 보시면 이런 뭐 현대차나 KCC, S-오일, 현대산업 뭐 이런 것들을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새로 매수를 한 겁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빨간색을 한마디로 이제 공통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뭐 이렇게 하얀색 같은 경우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종목들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올 때 이랬으니까 한번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올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상, 뭐 KCC, GS 리테일, 한샘, S-오일, 코웨이 뭐 이런 종목들을 판 거죠. 동서, 삼성물산, 나이스, 뭐 SM, 인바디 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팔았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뭐 이런 것들을 팔았고요. 반면에 2018년에 포스코 캠텍,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한 거죠. 카카오를 다시 매수했네요. 뭐 이런 것들, 컴스투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빨간색 뭐 이해가 가시죠? 이제 2017년과 2018년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빨간색은 그대로 보유한 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판 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새로 매수한 거죠. 포스코 캠텍,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는 뭐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고 그러면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를 보면 이렇고요. 뭐 포스코 캠텍 케미칼 이건 아마 이름이 바뀐 거죠. 이제 캠텍에서 케미칼로 바뀐 거고 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CJ, CGV, CJ ENM 이런 것들을 팔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현대중공업 지주나 한미약품, LG화학 이런 것들을 매수했네요.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고요. 이제 2019년에서 20년으로 내려갈 때는 넘어갈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2016년에서 2020년을 두 개를 놓고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2016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5년을 본 거죠. 5년을 보면 뭐 빨간색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4년 전과 비교해 볼까요?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16년, 17년, 18년 정도에는 뭐 메리츠 조니 대표님도 뭐 이렇게 펀드 회전율을 강조를 하시긴 하는데 이때는 좀 그래도 종목 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 18년에 메리츠 코리아 펀드도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 이제 해지를 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펀드 환매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아마 뭔가 조금 뭐 종목 교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18년, 19년, 20년 정도를 들어오면서 조금 뭔가 펀드 운영이 조금 안정되지 않았나. 여기 보시면 그래도 좀 확연하게 조금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특히 뭐 2019년, 20년 들어서는 거의 뭐 교체가 없죠. 이제 뭔가 좀 뭐 안정화된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또 이게 도대체 뭐 많이 한 건지 종목 교체가 많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비교군이 없으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뭐 이것도 되게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펀드나 이런 데 있어서 증권계에 있어서 조금 가치 투자나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비교군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회사를 갖고 있는데 뭐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A 회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 회사라고 지칭하면 뭐 제가 그냥 이거 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펀드 회전율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제가 알고 있는 펀드 아무거나 유명한 좀 펀드 회사의 펀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용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6년, 17년을 비교하면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18년을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18년, 19년을 비교해보면 뭐 이런 느낌이고요. 19년, 20년을 비교해보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16년, 20년을 이제 5년치로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이고요. 4년 정도 전과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뭐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로는 좀 유명한 펀드거든요. 뭐 그런 펀드답게 뭐 이 펀드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도 뭐 보면은 그렇게 회전율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 회사는 뭐 B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치 투자를 뭐 지향하거나 이런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뭐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도 업계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그냥 아무 펀드나 그냥 뭐 돈이 그 투자 금액이 많아 보이는 펀드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B회사라고 그냥 지칭을 했고요. 보시면 16년, 17년 이렇고요. 17, 18을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뭐 18, 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19, 20을 비교해 보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치를 비교해 보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펀드가 운영이 되고 1년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좀 뭐 좋게 보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너무 이제 뭐 알려주지도 않는 듣보잡 펀드와 비교를 하면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비펀드 같은 경우는 A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되게 유명한 뭐 대표분이 계시고 좋은 펀드이고요. 뭐 B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은 뭐 현재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나 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펀드에 영업 보고서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보고서를 다운 받으시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도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